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판타지 뉴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 뉴스는 판타지 작품 만들 필요한 세계관과 설정을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판타지 세계관을 만들려면요, 일단은 판타지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 판타지 문화라는 것은 신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창작을 거쳐서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을 만든 J.R.R. 톨킨의 영향은 결코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거기서 간과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던전 앤 드래곤스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 문화입니다. 마법사가 마법줄을 매면서 공격 마법을 마구 난사한다거나 어떤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정들이 등장하고 레벨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던전 앤 드래곤스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던전 앤 드래곤스의 문화는 미국에서는 울티마나 위저드리 같은 작품으로 이어졌고요. 일본에서는 드래곤 퀘스트를 시작으로 파이널 판타지나 그리고 세계 각지의 온갖 작품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에 몰입해서 판타지 문화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이후에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하면서 현대 판타지 문화는 성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 판타지 문화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이 던전 앤 드래곤스 같은 게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게임은 판타지 작품들, 판타지 세계관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세계를 보다 보면 게임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게 되죠. 문제는요, 그런 게 좀 너무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맨날 얘기합니다. 산적이 무서워요. 몬스터가 무서워요. 그런데 말이죠. 마을에는 몬스터나 산적들은 등장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을에서 불과 한 발짝만 나가게 되면, 분명히 마을 안하고 밖은 분명히 떨려 있는데도 말이죠. 마을에서 불과 한 발짝만 나가면 몬스터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그런 건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괴물들이 있다 하지만 그 괴물들은 NPC를 건드리지 않고요. 정해진 위치에서 그냥 배회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을이 분명히 옆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NPC들도요,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몬스터들을 만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을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바로 플레이어 캐릭터 뿐이죠. 마을이 평화로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걸 정말로 이야기를 만든다면 뭔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마을은 뻥 뚫려 있고요. 성이 있다고 해도 그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몬스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기만 해도 몬스터들이 줄을 져 서 있는데 그 몬스터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계관을 만들 때는 게임적인 세계관은 피하라고. 게임처럼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세계를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런 작품 분명히 많이 있죠. 마을이 시도 때도 없이 습격당해서 한 마을이 전멸해 버리기도 하고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 마을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고요. 마을 밖은 고사하고 마을 안에서조차 밤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 치안은 형편없고 얼마 안 되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모험가들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그런 세계 말이죠. 그 세계 사람들에게 명복을.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게임적인 세계는 좋지 않은 걸까요? 모험가들의 활동과 마을 사람들의 삶이 서로 분리돼서 마을 사람들은 평온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세상의 게임이 다양하듯이
세계관 역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적인 세계관도 이야기로서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모험왕 비트라는 만화처럼 말입니다. 모험왕 비트 이 작품은요, 드래곤 퀘스트 타이의 데모, 문제는 다이의 데모인데요. 그 작품을 연재했던 두 분이 함께 손을 잡고서 다시 만든 작품입니다. 만화 작가분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10년 동안 연재가 중단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휴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재가 중단되기 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끈 작품 중에 하나예요. 뭐 생각해보면 10년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재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대단한 작품인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작품 모험왕 비트는요, 좀 특이한 세계예요. 이 세계는요, 인간과 마인, 반데리가 부리는데 이 두 종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반데리라 부르는 마인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인간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영토를 뭉개버리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마인들에게서 이 세상은 사실상 게임입니다. 인간들을 많이 물리치고 영토를 많이 짓밟을수록 점수가 쌓이고요. 어느 순간 등급이 올라가게 돼요. 마치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을 올리는 롤플레잉 게임 아닙니까? 그처럼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그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들 세계에는 반델버스터라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반델, 즉 마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들이죠. 그들은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서 마인들에 맞서서 물리치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을 쌓아서 점수를 높이게 돼요. 문제는 경험을 쌓아서 점수를 높이게 돼요. 문제는 그 반델버스터의 숫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을이나 도시 혹은 나라 주변에 거대한 장벽을 쌓아서 마인이나 몬스터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벽을 함부로 참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천정까지도 어떤 힘의 결계에 의해서 막혀있는 그런 벽 말이죠. 거기다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 지성과 생명을 가진 문이 존재하고 있으니 인간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안 될 건 없습니다. 모험왕 비트 세계의 마인들은 분명히 강력한 존재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마인들이 다 센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벽 안쪽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벽 안쪽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밖에 나갔다 돌아올 수도 있겠죠. 대다수 마을에는 반델버스터들이 있고, 마인이나 몬스터가 쳐들어오더라도 성문을 닫고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반델버스터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겠죠. 물론 거꾸로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지만요. 그야말로 중세시대의 성체 도시들을 엄청나게 강화한 느낌.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런 무수한 성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세계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이 이야기를 더욱 고조시켜줍니다. 주인공이 잡다한 졸개 몬스터들 물리치면서 레벨을 차근차근 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마인들과 맞서게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문 밖을 나가면 위험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적어도 문 안쪽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계. 한 줌의 반델버스터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맞서고 있는 세계. 모험왕 비트의 세계는 정말로 게임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색하진 않습니다. 벽 안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나아가 반델버스터와 반델들의 이야기들, 그 설정들이 이 작품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이 작품은 대놓고 이것이 게임 같은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레벨 같은 게 존재하고 있고, 보상이 있고, 돈으로 몬스터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그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이 세계를 그럴듯하게 보여주게 만들죠. 판타지 세계는 신의에서 만들어진 세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세계는 어떤 규칙이 있고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임의 무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게임적인 세계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게임적인 세계, 그리고 이것이 게임으로서 진행된다는 그런 사실들이 이야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모험한 비트라는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험한 비트의 세계는 분명히 게임 같은 세계이고 게임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도 문이라던가 아니면 결계 같은 그 세계 사람들을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점들은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건 그 세계는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한 번쯤 생각해볼까요? 나만의 게임 세계를 말이죠. 그 세계는요, 게임 같은 세계입니다. 몸 바꾸려고 하면 되게 위험하고 문 안쪽에서는 되게 안전해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다른 옆마을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치료약을 얻으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전에 헤어져서 옆마을로 가버린 소꿉친구를 만나서 청혼을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마을을 떠나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기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은 반델버스터 같은 호위를 고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인이나 부자라면 모를까 평범한 사람들이 호위를 고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상인해도요,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호위를 고용한다면 아마도 파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대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라면요, 항상 많은 수의 호위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대한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정기 여객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를테면 산에 갈 때 곰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딸랑거리는 방울이라든가 종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것처럼 몬스터들이 싫어하는 어떤 소리라든가 혹은 빛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요. 바다라고 한다면 드래곤 퀘스트 타이의 몸이 나온 것처럼 어떤 방법보다 성수 같은 것을 쭉 뿌려서 배 주변을 둘러싸게 만듦으로써 몬스터들이 접근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엄청나게 지독한 악취를 내는 어떤 식물을 가지고 이 몬스터의 접근을 쫓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걸 좀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면 고대 유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몬스터를 쫓아내는 아주 어떤 작은 장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력한 힘을 가진 장갑 전차 같은 것이 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오가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희귀할 테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 가지고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또다시 이동하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어떤 형태건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설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식물을 이용해서 냄새를 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가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냄새가 사라져버렸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급하게 그 식물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요. 자, 고대 유물이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란 거죠. 근데 사라진 것 때문에 두 마을 사이에서 분쟁이 싹을 틀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라진 물건을 찾기 위해서 탐정이나 모험가들이 활동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정이 나오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반대로 이야기를 통해서 설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이 두 가지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세계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가 그럴듯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더라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야만 하죠.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계를 만들더라도 그 세계가 어색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장치를 준비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더욱더 재미있게 엮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를 흥미롭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게임 세계관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어쩌면 그 세계가 그로 인해서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